네, 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가볍게 여러분과 인사 나누면서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 지난 오디오 영상에서는 비효율적인 영어 방법의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례 말고 극단적으로 또 굉장히 아니란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또 혹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되긴 하지만 굉장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제가 헬렌 북클럽에서 간담회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부모님들과 이 아이는 이것이 좀 더 필요하다. 공부를 이런 쪽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되게 독특한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부모님들도 깨어 계셔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엄마 또는 아빠 노릇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무엇이냐 하면요. 공부라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고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은데 뭔가 이렇게 하나에 꽂혀서 이것만 하면 될 거라는 강력한 믿음 있죠. 약간 종교같이. 그런 것들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분들이 주로 이제 반드시 뭐 개인적인 성향은 아니겠지만 약간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뭐냐면 카페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면서 그 카페의 흐름, 그다음에 분위기 이런 것을 조금 맹신하시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페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저도 제가 아이 키우면서 지역 카페라던가 교육 카페에서 항상 정보를 체크업을 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고 또 어떤 카페는 이렇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카페가 무조건 나쁘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카페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팔로워 기질이 있는데 조금 필터링 안 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멋있다, 권위 있다, 저 말이 맞다라고 하면은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으시면 그분의 개인적인 잘못이지 뭐 카페의 잘못이라고까지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카페에서는 책 읽기를 뭐 어디까지 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떤 카페인지 얘기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뭐 몇 권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만 하면은 그 안에서 마법과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 영어는 다 잘 된다. 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일부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팬데믹 때 습관이 되어서 졸더라도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서 아침을 시작을 하거든요. 예, 씻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책을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좋은 습관과 실력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에서 약간 미스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이 다니는 영어 학원을 다니면 우리 아이도 똑같이 하면 될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냥 가장 고전 중에 고전인 성경을 예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예전에 기독교 종교개혁 그분들이 또 읽은 것과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읽는 것과 아니면 또 목사님들이 읽으시는 것과 아니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 읽은 것과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누가 더 잘 읽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볼 수 있는 부분, 포인트 오브 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윈도우스만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같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같은 지식이 쌓였다, 같은 읽기 능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파생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리딩 레벨 있으면서 이렇게 소수점 단위까지 다 나와 있으면서 시리즈가 이렇게 왜 엑셀 같은데 정리되어 있으면서 막 확대해서 봐야 되는 그 장표 있잖아요. 예. 아마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뭔지 아실 거예요.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전화기에 다 캡처되어 있으실 거고요. 예, 누구나 아는 그 리딩 레벨로 나눠진 장표가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그 소수점 따라서 그렇게 다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아이 것이냐 하고는 조금은 별개의 문제죠. 물론 그것들을 내가 편하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즐겁게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같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문해력이 같다라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죠? 네, 극단적으로 카페에 빠져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네요. 자, 그래서 조금 저는 그래요. 제가 주변에 좋은 멘토분들도 많이 계시고 좋은 그룹에도 많이 속해 있지만 항상 저는 객관화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게 바로 메타인지와 관련된 거죠.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시거나 저보다 많이 공부하시거나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저는 한번 걸릅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조차도 여러분은 걸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교수님이라든지 권위자라든지 유명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루언서라든지 그런 분들이 말하는 하나의 그 메시지에 꽂혀서 그것만 하면 모든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카페를 언급했던 것은, 카페라는 곳은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블로그는 조금 이렇게 열려있는 것이거든요. 네. 인스타도 약간, 그쵸. 필터 버블이 발생할 수 있긴 한데, 블로그는 내가 검색을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이제 버블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내가, 필터가 좀 덜 생기는 곳이에요. 근데 유튜브라던가 인스타는 일단은 나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만 계속 보여주게 되어 있고요. 카페는 정말 내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모아놓으려고 최대한 애를 쓴 곳에 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너무 그 안에서 친교적인 활동, 그 다음에 너무 친해지는 것들을 하는 것을 조금 덜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게 이 마음이 가까워지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조금 걸러지지 않고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내 주변에 있는가가 나예요. 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이 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들을 좀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에 있어서 너무 수준 떨어지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과는 죄송하지만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해요. 예. 예. 이게 좀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면, 그게 저의 시간의 낭비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걸릴 수는 있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저의 평균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서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뭐 소셜 클래스별로 나눠가지고 내가 뭐 부자들하고만 친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의식이 깨어있고 생각을 올바로 할 수 있고 대화가 통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여자들의 대화의 특징은 뭐냐면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 내가 얘기했을 때 공감해주는 사람한테 점수를 많이 줘요. 근데 저는 좀 그렇지 않은 편이에요. 나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사람, 조금 다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너무 또 이야기가 새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카페가 몇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가 아니죠. 이제는 수천 개가 있겠죠. 예. 근데 영향력 있는 카페들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워낙 이제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나는 굉장히 작은 존재이잖아요. 내가 작은 존재이게 되면은 그분들, 네임드들의 이야기를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이든 간에, 그럴 순 없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약간 요즘에 유행인 약간 아싸가 되시는 것도 좋아요. 약간 나와서
저렇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퀘스천을 하면서 좋은 것들은 계속 가져가시는 거죠. 그렇다고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싫어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정보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 그러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영향력이 막강한 카페일수록 정보 편향이라던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 편향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어요. 예. 극단적인 학습을 권한다거나 극단적인 습득을 권한다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어떤 대치동 스타일을 권한다거나 극단적인 자연주의를 권한다거나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각 구간마다 우리가 조금씩 엄마도 정말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카멜레온처럼 변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단단하게 이렇게 습득에서 학습으로 부드럽게 이어지게 되는데 너무 그 본인의 철학이 어떤 초반에 내가 가입했던 육아 카페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화석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희 북클럽 학부모님들 중에도 몇 분 계셨는데 이 아이는 지금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안 들리세요. 뭔가 아이를 학대한다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아이한테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세요. 근데 엄마가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엄마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 아이한테 뭔가 굉장히 MSG를 주는 것만 같아. 나쁜 것 같아.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발달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그분의 자녀는 엄마가 아이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엄마가 생각만 하고 있어도 아이가 다 느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는 열심히 하다가도 지금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게 꼭 필요한 것일까?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챕터예요. 예. 이것을 하는 게 왜 해야 되는지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그것을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맨 첫 시간에 why를 얘기해요. 저는 1강이 내용이 아니에요. 1강이 항상 프랩 주간이 있거든요. 그 전에 사전 과제라는 게 있어요.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요. 근데 그거 안 듣고 넘어가는 애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듣는 애들은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알아요. 문법을 수업하는데 왜 문법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사이언스 관련된 우리가 시리즈를 특강을 하기로 했는데 과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후에 하는 몇 주간의 과정, 몇 달간의 과정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을 꼭 하세요. 내가 지금 속한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의심을 하라. 이게 굉장히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특히 이제 육아할 때 외로우셨던 분들이 좀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외롭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두셔야 돼요. 다양한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나한테 좀 나와 결이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저는 일부러 그런 사람들 만나요. 제가 만났을 때 약간 불편하다거나 제가 만났을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해 준다거나 저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엄마들은 항상 나랑 편한 사람을 만나려고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누군가를 배척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저랑 불편한 사람이 있는 곳에 일부러 저를 노출시켜요. 그래야지 제가 발전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거는 여기까지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 분위기에 너무 몰입되시면 우리 아이 육아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초기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이 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영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에 다 적용이 되실 거예요. 네, 같이 얘기를 듣고 이제 공감이 되시고 네, 이제 저희 말에 또 다른 어드바이스를 해주실 수 있는 또 분들 계시다면 또 네,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헬렌이었습니다.